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1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여러분들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말인 관계로 댓글을 보는 순서, 그리고 이제 차트랑 뉴스를 같이 다 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이기성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디지바이트 일봉 차트 분석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디지바이트 차트를 보면 일단 디지바이트는 지금 현재는 사토시 가격으로요 271 사토시인데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삼각수렴을 하고 지금 삼각수렴해서 아래로 이제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아래로 이탈이 됐고 완전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지금 아래 이제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으로는 사토시 가격으로 250 사토시, 그리고 230 사토시, 250과 230 사토시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저항으로는 보시면 이렇게 지지받았던 라인이고 저항 역할을 했던 314 사토시,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그리고 저항 역할을 했던 343 사토시인데요. 지금 310 사토시는 121선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40 사토시는 일단은 뭐 이제 201선하고는 거리가 있긴 한데 지금 일단은 이 디지바이트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당장 여기서 뭐 반등을 해서 뭐 201선까지 이렇게 올라오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아 보이고 다소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언제 디지바이트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되냐? 제가 봤을 땐 적어도 이제 이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요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왔을 때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그때 이제 관심을 두고 보는 게 낫다. 왜 그러냐면 디지바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작년 5월에 이렇게 큰 상승을 했습니다. BTC 마켓에서 큰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작년 말에는 5월달 상승보다는 큰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패턴이 이때 이제 2015년도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2015년 10월에 큰 상승을 해주고요. 그 이후에 2016년 3월에는 BTC 마켓에서 이제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 전 상승보다는 작았죠. 그렇게 된 후에 완전 역배열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전까지 보시면 이 200일선을 넘지를 못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보시면 이 갈색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넘어가서 안착을 해준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때문에 뭐 좀 더 이제 내가 물리더라도 좀 더 뭐 빨리 관심을 갖고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121선 돌파해서 안착했을 때 보셔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완전 역배열된 상태에서 이제 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디지바이트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 관심을 가지면 저는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 흐름은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지바이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MW님이 그리고 이제 전시현님도 어제 제가 이제 코인 다단계로 해서 사기치는 업체들 당하신 분들이 댓글을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런 사기꾼들이 상승장에 또 더 얼마나 또 설쳐들지, 지금은 좀 하락장이기 때문에 잠잠한데 물론 지금도 그런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어제 뭐 추적 60분에서도 그런 약간 스캠 ICO에 대해서 이제 나왔었는데 상승장 되면 이제 아마 더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질 거고, 상승장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MW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이제 보면 파워레저 홀더로서 이제 파워레저가 이제 좀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좀 기분이 좋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코인 미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일단 에너지 코인들이 몇 개 있죠. 몇 개 있는데 각 플랫폼 코인별로 이런 에너지 코인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퀀텀도 그렇고요, 네오도 그렇고, 뭐 이더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파워레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 그 에너지 업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한전이 되겠고, 다른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 이제 민간 에너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존의 에너지 업체들과 얼마나 그 업무적으로 협약을 잘 맺을 수 있느냐,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느냐, 일단 그게 일단 관건이고, 그 이후에 그러면 그 결국 이제 유저들 그 에너지를 서로 그 토큰을 이용해서, 코인을 이용해서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유저들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미국의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뭐 도시를 만들겠다, 뭐 중국의 뭐 퀀텀을 기반으로 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이때 잠시만요. 예. 이때 그 각 그런 플랫폼 기반의 이제 도시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그 도시에 분명히 이제 에너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어떤 그 에너지 코인 형태로 해서 활용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어떤 코인이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에너지 관련 코인들은 이제 성패가 좌우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파워레저 상승한 거는 어제 그 댓글 중에 또 이런 그 파워레저랑 어거가 이렇게 빠졌냐 얘기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어거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고, 보시면 어제 오후 5시에 그 빗썸에서 입출금이 막혔던 게 이제 풀렸습니다. 풀리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하락이 쭉 나왔고, 일단 지금 파워레저랑 뭐 어거 등 이제 5개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코인들이 그 빗썸 지갑이 풀리기 전에 이미 먼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풀리기 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상승분에서 일정 부분 반납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차트가, 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자체가 일단 좋아졌다는 겁니다. 차트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은 홀딩을 해서 가져가셔도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류재훈님이 써주셨는데요. 베네수엘라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들의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USD, 비트코인 원화 차트와 실제로 다른가요? 예, 만약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달러가 급등하게 되면 업비트나 빗썸에서는 비트가 폭등한 것처럼 이제 보여질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그 환율이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보시면 이제 달러 대 볼리바르입니다. 달러 대 볼리바르.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느끼는 달러 대 원화 차트를 보면 뭐 큰 변동이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 가치 대비 이제 그러니까 원화 가치 대비 달러가 큰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달러 대 이 볼리바르는 뭐냐면 달러 가치는 뭐 그대로 있는데, 달러 가치도 점점 좀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0으로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모에 있는 볼리바르가 워낙 빨리 0으로 이제 수렴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볼리바르 분의 달러 이 수치가 급등한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248,520 볼리바르까지 이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BTC 그 BTC VF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차트가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검색을 했을 때, 예, 한번 볼까요? 예, BTC, 예. 예, 일단 이 차트가 안 나오는데 예, 그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죠.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는데 볼리바르 가치는 더 빨리 빠졌죠. 더 빨리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볼리바르 그 베네수엘라 국민이 봤을 때는 오른 것처럼 이제 보인다는 거죠. 오른 것처럼. 왜냐면 볼리바르 가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빠지고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했다는 게 결국 이제 비트코인도 달러 대비 하락했다는 겁니다. 달러 대비 하락, 뭐 원화 대비 하락, 이런 거지. 비트코인 이제 가치가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볼리바르 대 이제 비교해서 보게 되면 볼리바르가 그러니까 2018년도 한 해에 그 비트코인 가격 하락분보다 볼리바르 가치 하락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BTC 볼리바르 차트는 상승한 것처럼, 예, 상승한 것처럼 이제 보일 거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하이퍼 인플레이션 우리나라가 이제 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지금 그 비트코인 가격이 실제적으로 뭐 그 미국 사람들이 보는 비트코인 차트는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달러 기준으로 원화 기준으로는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신동석님이 써주셨어요. 그 STO 거래소 중에 플러스 토큰과 다음으로 썸 토큰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플러스 토큰과 썸 토큰은 수익 구조는 비슷하지만 추구하는 방향이나 성격은 틀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단은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그냥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코인에 대해서 일단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재정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돌려준다거나 아니면 트레이딩을 통해서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더리움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돌려준다거나 이런 형태의 코인들은 일단은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낼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지속되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지속되는 건 쉽지 않고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냐는 거죠. 중요한 거는 실제 만약에 이 토큰 플러스 토큰이든 썸 토큰이든 이 토큰을 발행한 주체가 실제 어떤 거래를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벌든 재정 거래를 해서 돈을 벌든 어떤 채굴을 해서 돈을 벌든 그렇게 이제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진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낸 것을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더라도요.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예. 그게 이제 확인되지 않으면 그냥 이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라는 걸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그 주체 측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자신들이 돈을 버는 것처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되도록이면 물론 이게 성공했을 때 수익률이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는데 이미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도 거의 85% 빠지는 그런 시장이에요. 다른 코인들은 95%, 99%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1억을 넣었는데 남는 돈이 100만 원, 200만 원 남는 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큰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큰 시장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더 리스크를 키워서 굳이 하지 마셔라. 시총 1위에서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 좀 넓게 잡는다고 하면 30위까지 잡는다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 있는 종목들도 나중에는 스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비트 커넥트였나요? 예전에 그것도 이제 결국에 스캠으로 해서 다단계 코인이었던 것 같은데 퇴출됐어요. 40 몇만 원의 거래가 되다가 스캠이라고 확정이 되면서 그냥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몇천 원까지 빠졌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 초에 그러니까 2017년이었죠. 2017년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상위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불안한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인적으로 검증을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아예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돈을 갖고 비트라든가 이더라든가 리플 좀 더 확실하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닦여져 있는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는 코인들을 투자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비타민 X님이 저도 이제 신두님 방송 봤더니 비타민 X님이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라이브도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라이브 방송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로크 BJ님이 국가의 이자를 받다니 대통령은 바지 사장이네요. 예, 아마 이제 그 금융세력 그 페드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정치 권력은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배력 그리고 임기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 이제 페드의 의장은 연준 의장은 임기가 있지만 그 연준 의장도 결국엔 대리인인 것뿐이고 거기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해먹고 있는 거죠. 영원히.
상속세는 내나 몰라요. 그 지분에 대해서 페드의 지분을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 상속세는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안 낼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현님이 이제 레저를 받으셨는데 그 24개 이제 저도 이거 예전에 이거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답변은 쓰긴 했는데 24개 이제 단어를 적잖아요. 단어를 적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만약에 뭐 분실되거나 아니면 다시 세팅을 할 때 24개 단어를 갖고 이용을 해서 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들어갈 때 뭐 두세 개 정도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몇 번째 단어가 뭐냐라고 해서 이제 적었던 것 같은데 1번부터 24번까지 다시 물어보셨대요. 다시 확인해서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지 겁이 났다라고 하는데 혹시 최근에 그 레저 써보신 분 있으시면 저는 이제 뭐라 썼냐면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일단은 소량으로 테스트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그 나노레저 사용해보신 분 계시면 그러니까 최근에 세팅을 처음부터 해보신 분 계시면 한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박정현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박정현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채권과 대출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CJ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채권은 영어로 이제 본드죠. 본드고 대출은 이제 론입니다. 론. 그리고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보통 채권을 발행하는 게 이제 여기 써주신 것처럼 이제 기업이나 뭐 국가에서 이제 국채, 기업에서 하게 되면 이제 회사채 이렇게 발행을 하죠. 발행을 하고 돈을 빌리는 주체, 국가면 국가, 뭐 기업이면 기업이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채권을 발행하고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 10년 만기면 10년 뒤에 이거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겠다. 뭐 연이자 얼마면 연이자 얼마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서 채권을 팝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채를 서로 이제 사고 팔잖아요. 회사채도 사고 팝니다. 이런 것처럼 그 채권이 실제 채권이 있고요. 발행된 채권 금액이 있고 액면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신용도라든가 국가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이자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대출은 이제 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요. 론이라고 하는데 대출하고 차이는 뭐냐? 비슷해요. 비슷한데 대출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은행 가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돈을 빌릴 때 이제 민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론 대출로 보셔야 되는 거고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릴 때 뭐 고정금리도 있긴 하지만 변동금리도 있어요. 보통 이제 채권은 고정돼 있습니다. 금리가 고정돼 있고 론은 그러니까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뭐 고정된 것도 있고 뭐 변동금리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고정금리는 이제 이자가 또 세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민간 은행에서 이제 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CJ님이 워낙 자세하게 잘 써주셔가지고 제가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잭 5번트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 잭님이 써주셨는데 이제 아직도 다단계에 속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안타깝네요. 사기 코인들의 특징이 뭐냐? 시스템은 이제 그럴듯하다. 근데 월 얼마씩 이자가 나온다. 본인 돈 100을 주면 그 100에서 이자랍시고 얼마 준다. 몇 달만 지급해주고 눈 돌아가고 확신을 가짐. 큰 돈 모아서 투자. 돈 먹고 튀임 또는 배째라. 항상 같은 패턴입니다. 일단 이 폰지 사기라고 하잖아요. 폰지 사기는 일단은 돈이 투입이 되면 뭐 돈을 요즘에 뭐 여러 개 있어요. 뭐 여러 개 있는데 이런 폰지 사기식 뭔가 고정된 수익을 계속 지급해주는 폰지 사기식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회사가 실제적으로 돈을 벌어서 주는 배당과 그냥 돈을 벌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맡긴 돈 100이면 그 100을 나눠서 주는 거죠. 처음에 10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나눠주는 사람한테 너 소개해오면 또 추가적으로 너한테도 그 소개해온 사람한테 8을 주고 너한테는 2를 떼어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 어차피 10을 주는 거고요. 그럼 이 사람이 열심히 또 소개를 해옵니다. 왜냐면 난 10씩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10이 결국에 뭐냐면 내 돈인 거죠. 내 돈을 나눠서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결국에 그 다음 사람 또
또 소개해오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진짜 뭐 소액으로 해봅니다. 해보다가 지금 잭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원금을 다 회수해요. 만약에 내가 뭐 1000만원 100만원 넣어서 원금을 다 회수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되겠다, 되는 거구나 싶어서 그 다음에는 목돈을 집어넣습니다. 1000만원 뭐 몇억 집어넣고 주변에도 막 가족들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집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몇 달 받다가 끝이 나는데, 그 끝이 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결과적으로 이 폰지 사기 같은 경우는 돈이 이제 들어오고 돈이 나갑니다. 왜냐면 기존 그걸 마케팅해주는 사람들한테 그 입소문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돈을 지급해 주죠. 근데 이 들어오는 돈 대비해서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시점,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있던 돈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홍보가 통해지, 그 입소문이 나면서 돈이 막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돈 대비해서 나가는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 딱 그 순간에 자르려고 이제 먹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 우리가 회사에도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뭐 이런 암호화폐 기업들에도 투자를 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실제 이 회사가 아니면 이 뭐 코인을 만드는 주체가 돈을 벌고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뭐 재정거래를 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면 진짜 재정거래로 얘네가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그리고 진짜 얘네가 돈을 버는지, 예전에 뭐 FX로 돈 벌어가지고 뭐 홍콩에 법인 만들고 그걸 벌어가지고 수익을 배분해준다 이런 데들 엄청 많았어요. 엄청 다 사기였습니다. 다 사기였는데, 그런 데들 보면 제가 이제 뭐 주변에 물어보면 돈을 번대요. 번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물어보죠. 너 돈 버는 거 봤냐? 그러면 보지는 못했는데 그 데이터만 보여줘요. 이렇게 데이터만 엑셀로 뭐 이렇게 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실제 본인 눈으로 걔네가 돈 버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된다. 예,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진짜 하고 싶다고 하시면 직접 본인 눈으로 돈 버는 거를, 그러니까 말만 듣지 마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하셔라.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요즘에 뭐 스카이캐슬 인기라고 해서 마법천사님이 이제 스카이캐슬 보시고 영상 보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메이어 복수 차트랑 모멘텀 차트, 이거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그 영상 보시면 영상 제목 밑에 바로 설명란에 이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보시면 댓글에도 또 링크를 하나 걸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퀀텀 차트, 예,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퀀텀 차트는 오늘 지금 준비를 안 했는데 일단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주 도와님이 퀀텀 차트 지금 그냥 말씀해드릴까요? 또 왜냐면 오늘 방송을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다고 했는데 또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퀀텀 차트를, 잠시만요. BTC 마켓에서 퀀텀 차트가 퀀텀 차트가 왜 안 나오지? 잠깐만요. 예, 잠시만요. 그냥 아예 지금 퀀텀 차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퀀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격적인 면으로는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원화 대비해서 보면 아마 이제 퀀텀 뭐 갖고 이제 또 중국 코인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아마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 보시면 일단 한번 보세요. 지금 잠시만요. 보시면 지금 작년 2017년 12월 5일 저점이 지금 보시면 지금 이 가격입니다. 얼마냐면요. 사토시 가격으로 6만 사토시예요. 6만 사토시. 6만 사토시인데 지금 사토시 가격이 이제 5만 7천 사토시예요. 5만 7천 사토시이기 때문에 뭐 원화 가격으로 얘기하면 아마 이제 작년 저점 봤던 분들은 뭐 작년 저점이 이제 6,000원, 7,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비트코인이
이 가격이 아니었던 거죠. 비트코인이 뭐 1000만원일 때 사토시 가격으로 이제 뭐 6만 사토시다 보니까 뭐 6,000원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뭐 2천만원일 때 6만 사토시면 퀀텀이 이제 만원에서 12,000원 정도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뭐 400만원에 있기 때문에 그 400만원 대비해서 57,000 사토시다 보니까 2천 몇백 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뭐 원화 기준으로 보시면 진짜 심하게 빠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토시 가격으로 보시면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다.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잠시만요. 이제 이동평균선 보시면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 검정색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서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0일 이동평균선만 넘어가 주면 퀀텀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그 고점이 지금 이 자리입니다. 사토시 가격으로 73,000 사토시. 73,000 사토시에서 지금 이렇게 몇 번 맞았어요. 이때도 맞았고, 지난번 이제 10월 22일 날 상승했을 때도 73,000 사토시에서 이제 저항으로 작용됐어요. 이땐 이 73,000 사토시 위에 이제 121선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121선을 돌파해서 200일선이 이제 위에 있긴 해요. 위에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넘어가 준다라고 해서 73,000 사토시를 이번에 터치를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200일선 위에 이제 퀀텀 가격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제 퀀텀도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5만 사토시랑 이 73,000 사토시 안에서, 박스 안에서 계속 움직여주면서 지금 이 장기 이평선 20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120일 이동평균선은 이미 내려와 줬고요.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도 충분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이 박스권 움직임에서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하게 되면 퀀텀도 저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수렴을 하고 있어요. 계속 중심값이 결국에 이제 작년 저점이에요. 작년 59,000, 6만 사토시 저점에서 지금 계속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도와님이 어거랑 파월했죠.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빗썸지가 풀리면서, 그 빗썸지가 풀리기 전에, 그 풀린다는 이슈가 있어서 미리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미리 상승을 해줬고, 풀리면서 일단은 동시에 같이 하락을 좀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거는 다시 반등을 했고, 파월했죠는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파월했죠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보시면 파월했죠. 들을 보시면 지금 이제 원화 차트에서 일단 가격이 어떻게 됐나 움직였나만 체크만 해볼게요. 일단 어거는 다시 빠졌다가 반등을 했고, 파월했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제 이제 상승분에서 일정 부분 하락하긴 했는데, 뭐 빗썸지가 풀리기 전에 상승했던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진 않았고요. 파월했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저항 역할을 했던 이제 105원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흐름이 파월했죠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광성님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쫄리폴님이 써주셨는데, 차트 분석의 이제 의미를 알고 싶다고, 그리고 비트에 의해서 상승 또는 하락을 하고 있고, 고점 및 저점도 예상 밖의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주식시장처럼 오래된 시장도 아니고요. 모든 코인이 탈비트가 되어 시장이 안정된 이후에 차트 분석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의 예상을 코인 시장은 벗어나더라고요. 어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차트 분석도 저는 필요는 하고, 대신 이제 그 단기적인 시각은
항상 뭐 이렇게 이슈라든가 뭐 하드포크라든가 뭐 에어드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예상 흐름을 깨고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지금 쫄리폴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정 부분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차트는 뭐가 되겠냐?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 이제 일봉 그리고 아니면 주봉 차트에서 큰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차트를 통해서 이제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는 어찌됐든 뭐 그러니까 차트 안에 이제 보조 지표도 보조 수단이긴 하지만 차트 자체도 우리가 이제 시장을 읽는데 차트를 완전 신뢰를 해서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개발도 안 하는 코인이 있는데 그런 코인을 차트 모양만 좋게 만들었어요. 어떤 그 소수가 물량을 다 홀딩한 상태에서 일부 얼마 되지 않는 유통 물량을 가지고 차트 모양만 진짜 좋게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코인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못 산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실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지금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봐야 되고 또 어떤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보고 실제 또 이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커질 수 있는 시장인지, 뭐 리플 같은 경우 이제 그 국제간 송금 그 업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장 사이즈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시장 사이즈 자체가 진짜 뭐 커져봤자 이 볼륨 자체가 100억밖에 안 되는 볼륨인데 거기서 차트만 뭐 진짜 아무리 좋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코인은 이제 투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차트는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을 하시면 된다.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하시고 전체적인 우리가 큰 흐름을 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저번에 이제 보니까 다른 분들 채널 보니까 야, H 채널은 차트 분석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트를 제가 보긴 하지만 차트를 가지고 뭐 차트만 보고 제가 어떤 뭐 시장을 분석한다거나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를 분석해서 그걸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차트는 저도 뭐냐면 그냥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실제 왜냐면 차트라는 것도 어찌됐든 그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는 거지, 제가 뭐 차트 분석만 해서 돈을 투자하고, 만약에 실제 차트 분석만 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굳이 시가총액 높은 것만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시총 낮은 것들 중에 이미 뭐 전고점 넘어가 있는 그런 코인들이 BTC 마켓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총 10억짜리 코인들이 있습니다. 10억도 안 되는 코인들도 있고요. 그럼 그런 코인들이 차트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제 돈을 거기다 넣을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뭐 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차트 놓고 본다고 해서 뭐 H 채널은 뭐 차티스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예. 예전에 이제 올렸던 영상에 이제 시옷님이 글을 써주셨는데 글을 이제 길게 써주셨어요. 이제 읽어보니까 뭐였냐면, 이때 제가 이제 2020년 12월 7일 날 비트코인 이제 6억 7천만 원 예상을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예상을 하는 그 영상이 뭐였냐면, 같은 패턴대로,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3년 말 상승을 이끌었던 그 비트코인 상승과 같은 패턴으로 다시 비트코인이 13년 이후에 이제 15년 바닥부터요 17년까지 상승했던 그 패턴대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2020년이 되게 되면 2020년에 12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를 예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한 겁니다. 그 부분을 예상을 했을 때 그렇게 예상했을 때 이제 6억 7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이제 이 시호님도 이제 써주신 거예요. 그 부분에서 영상에 나오듯 이제 227달러에서 2년 만에 2만 달러가 되었다. 그리고 짧은 타임에서 보자면 2017년 말에 들어와서 고점에 물리는 흑우가 2천만 원대에서 이제 물리고 지금 400만 원대로 왔으니 비트코인은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13년도 말에 이제 고점에서 물렸던 사람들도 2014년도, 2015년도에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에 2017년도 말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써주셨어요. 그 부분을 써주셨고, 이제 결론만 제가 읽어볼게요. 결론은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 가격대에서 몇 년간 횡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망했다고 단언하기에는 매우 이르며 멍청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1월에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왔다. 이제 꼭 10년이 되었다. 10년은 짧은 시간이다. 획기적인 익명성과 신속성, 보안성, 기술적으로 이제 보안이 뛰어나고 이는 거래소 해킹과는 관련이 없다. 를 가진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에 널리 쓰일 것이 확실하다. 다만 비트코인이 이 열차에 계속 올라타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트코인이 이 열차 위에서 혼자 요동치다가 열차 위에서 떨어졌을지는 열차 위에 그대로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열차 위에 올라타 있다면 머지않아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항상 여러 가지 관점,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래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꼭 비트코인뿐만 아닐지라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시시각각 변화에 맞춰 살아남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 엄청난 혜택을 누릴 것이다. 예, 비트코인이 망했다고 절대 전고점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고의 틀을 깨라고 말하고 싶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이 세상은 항상 변화한다. 세상이 꼭 한 가지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멍청한 것은 없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변화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 시호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올해 이제 상승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횡보할 수도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다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이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이 변화될지는 우리가 예측은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미래를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 이제 변화에 맞춰서 내가 취하는 내 포지션을 융통성 있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융통성 있게 그 포지션을 바꿔주면서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좋은 결과가 저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써주셔서 한번 읽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 참수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뭐냐면 그 메이어 멀티플 지수 반감기 적용해서 3에서 이제 1점으로 낮아질 듯하다.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제 이제 그 메이어 멀티플 지수 설명드릴 때 제가 3 이상 되면 고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코인 참수님 의견은 뭐냐면 이거예요. 2013년도 14년도는 2012년도 반감기 이후에 이때 이제 이 메이어 멀티플 지수가 6까지 올라갔던 거고요. 그리고 2017년 상승분은 2016년 반감기가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3.64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면 2020년에 이제 반감기가 다시 오고 그 이후에는 이 메이어 멀티플 지수가 3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1.5까지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고평가 영역에 해당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메이어 멀티플 지수가 정확하게 이제 그 반감기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뭐 제가 계산적으로 어떤 수치로 계산했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충분히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고려해서 만약에 이제 이겁니다. 뭐냐면 이게 3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차트로 봤을 때 채널 상단부에 위치한다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이제 와사비님이 주셨던 그 난이도를 계산해서 그 난이도에서 몇 배 이상 상승했을 때 이 정도면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봐서 이 시장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 정도면 고평가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지표 어떤 지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지금 코인 참수님 의견처럼 개인적으로 기준을 세우셔서 그 기준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셨는데 보시면
이제 다우지수랑 나스닥 지수가 이제 반등 여력이 있다. 25,000에서 이제 7,400까지 반등 여력이 있고, 이제 우푼점은 지구촌의 비극이 곧 나의 기회이니 포트폴리오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큰 상승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다우지수랑, 코스피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우지수를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 했었는데,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또 이제 나가져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예. 제가 지금 다우지수가 이제 반등을 했고, 어제도 이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300 넘게 이제 다우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보시면 그럼 이제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다우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상승이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저는 보진 않고 있어요. 지금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진 않고, 지금 상승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간다. 그럼 결과적으로 다우지수는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고점을 잇는, 이때 지지받았던 라인을 이어보면, 지금 다우지수의 위치가 이 채널을 살짝 돌파를 했어요. 이 주봉이거든요. 주봉인데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라고 보면, 일단 20주 이동 평균선을 그려보면요, 보시면 지금 20주 이동 평균선과 지금 보시면 다우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동평균선이 2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20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고, 지금 이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60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래서 60주 이동평균선과 지금 20주 이동평균선이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20주 이동평균선 위치가 24,977이에요. 그래서 25,000으로 그냥 보고요. 그럼 이제 25,000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25,000까지 상승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송기봉님 의견도 뭐냐면, 이때 이제 2015년도 같이 적어도 쌍바닥은 찍어줘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추세적으로 하락해서 뭐 채널 하단부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한 차례 더 하락은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일단은 하락이 나올 것이다. 하락이 나오고 다시 재차 반등할 때는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이 그만큼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 20주 이동평균선 맞고 다시 또 이제 재차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이제 차트를 그려놨었는데, 일단 코스피는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다우지수가 반등하는 위치까지, 코스피도 추가적으로 같이 반등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하락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기봉님이 이렇게 의견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뭐 바비리가 뭐 고점 얘기도 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2,000불이었나요? 2,500불까지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바비리의 예상이 이겁니다. 2,500불까지 빠지고 그 이후에 이제 뭐 25만 불 간다라는 예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2,500불, 지금 이 가격에서 2,500불, 그리고 나머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25만 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포지션을 잘라서 2,500불이 만약에 그 말 그대로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수량을 늘린다거나요, 아니면 뭐 현금을 더 확보한다거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2,500불 오지 않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그 2,500불을 기대하고 여기서 혹시라도 내 갖고 있는 물량을 매도를 해서 터는 일은 없어야 된다. 지금은 그냥 매수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시간님이 방금 전에 글을 써주셨는데, 펀드도 마이너스가 나고
나름 차트 분석해서 진입한 코인도 이제 작살나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런 시기를 이제 겪으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힘이 든 이유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차트 분석,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해서,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더 빠지는 거죠. 아까 이제 또, 누구였죠? 쫄리폴님이 의견 써주신 것처럼, 차트 분석이 안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안 맞을 수 있어요. 더 빠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시장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 저변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유저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 암호화폐를 신뢰하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차트 분석한 게 틀리셔서 더 빠져서 좀 뭐 상실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다.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이제 극복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빠져서 뭐 2,500불 아까 이제 오면 뭐 더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 상황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좋은 기회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우울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2015년도에 진짜 뭐 리플 뭐 10원도 안 되는 가격, 그리고 뭐 비트코인 뭐 2, 30만원, 이 가격을 봤던 사람들, 이 가격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뭐 리플을 1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샀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쳐다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당시에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지금 뭐 실시간님이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느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때 있는 분들한테, 야, 그때 되게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작년 2017년도 말도 그랬어요. 재작년 2017년도 말에도, 야, 비트코인 300만원에 샀던 사람들 되게 좋았겠다. 300만원 다시 오면 진짜 빤스까지 팔아서 내가 사겠다, 라고 얘기했던 분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왔잖아요. 왔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리플도, 야, 리플 300원 오면 진짜 너무 좋겠다, 4,000원일 때요. 야, 그때 300원에 샀던 사람도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다시 그 가격이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좋게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 2020년이 돼서 비트코인 뭐 20만 불, 10만 불 이상, 그리고 뭐 리플도 리플이 뭐 10달러 이상, 뭐 20달러, 아니면 뭐 50달러, 뭐 100달러 이렇게 가 있는 과정에서 지금 시점을 보면 얼마나 이거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진짜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좀씩 이 암호화폐를 모아가면 저는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사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시간이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 하나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티제로 다음 주 내에 STO 플랫폼 출시한다, 이 기사인데요. 미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 기업 오버스톡 산하 블록체인 스타트업 티제로가 다음 주 내로 증권형 토큰 발행 STO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제 앞서 지난해 11월 오버스톡은 리테일 사업을 정리하고 블록체인 사업에 전면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일단 이 t제로.com 이렇게 들어가시면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고, 이 t제로의 그러니까 오버스탁의 대표죠. 오버스탁의 대표. 그리고 지금 이 t제로의 대표가 이 패트릭 번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 번, 이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를 굉장히 지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가 하고 있던 오버스톡 사업까지 정리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 이 t제로를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t제로도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우리가 저는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t제로가 다음 주에 이제 출시가 되면 좀 관심을 갖고 한번 봤으면 하고, 일단은 저도 이제 관심 갖고 만약에 출시된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한번 t제로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1월 1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뭐 또 궁금하신 거, 의견, 그리고 질문,
추가적인 정보를 공유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